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황대근입니다. 여러분,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궁금증이 쌓여가는 LNG와 FLNG, 도대체 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주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속 시원하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덴마크부터 캐나다 그리고 모잠비크까지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의 상승까지 가능할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덴마크 셀시우스부터 LNG 운반선에 대한 인도 계약까지 담당자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덴마크 셀시우스 LNG 운반을 자, 이런 식으로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이 셀시우스 LNG 운반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일단 수주한 10척의 LNG 운반선 중에서 한 척을 인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5번째 선박이 납품이 되는 거다. 2026년까지 나머지 5척에 대한 납품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LNG 전반적으로 올해 20척에 대한 인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캐나다 웨스턴 LNG 관련된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캐나다 웨스턴 LNG 자, 이런 식으로 캐나다 웨스턴 LNG 관련된 부분도 담당자와 통화를 완료해 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됐을 때 현재 피드, 다시 말하면 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설계한 내용을 갖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제성을 검토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수주로 나올 수 있는 안건이다. 그래서 이 수주 가능성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FLNG에 대한 이야기 바로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시더 FLNG는 작년 12월 달에 수주를 완료한 상태고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 설계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설계가 지나게 되면 생산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럴 때 30개월에서 3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캐나다 시도도 FLNG 관련된 수주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다음 내용을 봤을 때 바로 모잠비크 코랄수입니다. 이 2호기에 대한 부분이 4분기에 인도가 될 수 있냐?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11월 혹은 12월 정도에 수주할 것으로 현재 이 담당자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미 FPA 계약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는 들어간 상황이다 때문에 수주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델핀 FLNG입니다. 여러분이 또 가장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이었죠. 이 델핀 FLNG도 마찬가지로 피드 단계, 기본 설계 단계에 놓였다. 이미 EPRCI 조건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LNG와 FLNG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공동파업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조선업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또 전문가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었죠. 현재 나오고 있는 파업은 사실 매년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다. 조선업 전반적으로.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특히 삼성중공업에게는 여태까지 셧다운되는 일이 없었다. 이 파업 때문에 산업 전체 리스크도 아니고 삼성중공업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도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었죠. 바로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였습니다. 노르웨이와 계약 가능성이 존재하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2022년 9월 달에 협력 합의서를 체결을 했죠. 해양 부분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해양 프로젝트가 실제로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측이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입니다. 직접 관계자 통화한 이 팩트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가 수주에서 고가 수주 물량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때문에 실적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드릴심 매각 대금부터 소송에 대한 일시적인 비용이 차례차례 환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들이신 매각 대금이 올해 다 환입이 된다고 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삼성중공업의 주목 포인트입니다. 선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신조선가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08년 최대 호황기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선가 지수 측면에서는 크게 이상은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수요도 자체가 조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반전의 포인트는 이 9월 10일 대선 토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트럼프 테마와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대한 원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LNG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철폐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중국에 대한 제재였죠.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수혜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삼성중공업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토론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가 상승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조선주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3대 조선사가 있죠. 삼성중공업부터 해서 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모두 환해지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의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유가와 천연가스도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국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 우려감이 좀 해소가 돼야지 유가랑 천연가스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들어와 주면서 유동성이 돌게 됐을 때 이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FNG와 관련이 있는 삼성중공업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가격적인 흐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을 기점으로 다소 꺾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당시에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었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출현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21선 구간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패턴을 좀 봤을 때 6월달과 그리고 이 3월달 항상 21선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7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기대 포인트는 우리가 대선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는 이 주요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삼성중공업, 크게는 조선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주목할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2023년이었죠. 당기순이익만 이 적자폭이 나타났는데 일회성 비용이 작용이 되었다. 여기에는 소송 건수도 들어가 있었고, 이러한 일회성 비용 자체는 24년부터 26년까지 차츰차츰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구조 자체도 개선될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수주 포인트와 실적, 관계자와 통화한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